돈으로 외로움을 사주는 남자들을 유혹했던 그날. 바카스를 팔며 몸을 팔았던 모든 기억이 내게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 노인만은 내가 차마 이용할 수 없었던 유일한 사람. 잠시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휴게소 한켠에서 노란 조끼를 입고 서 있는 일은 생각보다 고됐다. 서민들의 쉼터라 불리는 이곳에서 나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카스를 팔며 하루를 보냈다. 사실 이 일만으로는 빠듯했다. 아픈 딸 미래의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저기요, 바카스 아가씨. 오늘도 출근했네. 익숙한 목소리에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주변을 살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 트럭 기사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건넸다. 어서 오세요. 바카스 드릴까요?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바카스 한 병을 사고 항상 남는 1,000원을 팁이라며 건넸다. 그리고 눈짓으로 오늘은 어떠냐고 물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저번처럼.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자정이 지나면 휴게소 뒤편 모텔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만의 약속이었다. 이런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운 트럭 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해주는 정도였다. 하지만 점점 선을 넘어가기 시작했고 얼마 안 가 몸을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죄책감과 자괴감이 나를 괴롭혔지만 병원비를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다. 소영 씨, 오늘 판매량 어때? 관리자가 다가오자 급히 표정을 바꾸며 대답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벌써 목표의 80% 채웠어요. 역시 우리 소영 씨가 최고야. 이렇게 계속 잘해줘. 관리자가 떠나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래야, 밥 먹었어? 네, 엄마. 친구네 가서 먹었어요. 오늘도 늦게 들어와요? 잠시 머뭇거렸다. 딸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응, 오늘도 야간 근무야. 늦게 들어갈 거야. 문 잘 잠그고 있어. 전화를 끊은 후 가슴이 아파왔다. 내 딸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자신을 속이는 것도 이제는 지쳐갔다. 하지만 미래의 심장 수술비는 1,0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바카스 한 병 주세요. 낮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처음 보는 노인이 내 앞에 서 있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네, 여기 있습니다. 1,800원이에요. 노인은 천천히 지갑을 열어 돈을 꺼냈다. 손이 떨리는 모습이 보였다.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재빨리 주워서 건넸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노인은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다.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도 마지막에는 저렇게 힘없이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 노인이 휴게소에 다시 나타났을 때 왠지 모를 반가움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다. 바카스 한 병 주세요. 똑같은 말, 똑같은 표정. 하지만 오늘은 더 힘이 없어 보였다. 네, 여기 있습니다. 1,800원이에요. 노인이 지갑을 열 때 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다.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고 다시 주었다. 죄송합니다. 손이 말을 안 듣네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자신도 모르게 친절하게 대답했다. 평소 남자들에게 보이는 가식적인 친절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소영입니다. 할아버지는요? 윤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영 씨. 윤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예의 바른 인사를 나누는 기분이 색달랐다. 자주 오시네요, 이 휴게소에. 네, 집이 가까워서요. 혼자 살다 보니 밥 해 먹기도 귀찮고 그냥 여기서 라면이나 먹곤 합니다. 혼자 사세요? 아내가 3년 전에 먼저 떠났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이제는 혼자 살아요. 가슴이 아려왔다. 그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젊은 사람은 몸이 힘들고 늙은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윤 노인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다. 몸도 마음도 다 힘든 내 처지가 생각났다. 바카스는 왜 매일 드세요? 기운 내려고요.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서. 그래도 이거 한 병 마시면 뭔가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윤 노인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평소라면 이런 대화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윤 노인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늘 퇴근하고 혹시 저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윤 노인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저랑요? 아니, 그러시기 불편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저도 혼자 먹는 게 심심하거든요. 근처 국밥집에서 같이 먹어요. 윤 노인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날 저녁 근처 국밥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오랜만에 부담 없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윤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40년간 운전을 했던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멀리 사는 자식들 이야기까지. 윤 노인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휴게소에서 바카스를 살 때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퇴근 후에는 가끔 함께 식사를 했다. 윤 노인은 나에게 항상 존중을 보였고 그것이 내 마음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소영 씨, 이거 작은 선물입니다. 어느 날 윤 노인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손뜨개 목도리였다. 이건 제가 직접 떴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배웠거든요. 소영 씨가 항상 서 있어서 감기 걸릴까봐 걱정됐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받은 정성 어린 선물이었다. 그것도 아무 데가 없이. 고맙습니다. 정말 따뜻해 보여요. 목도리를 목에 두르며 왠지 모를 부끄러움을 느꼈다. 평소 남자들에게 받던 선물과는 너무 달랐다. 그들의 선물에는 항상 대가가 따랐다. 하지만 윤 노인은 달랐다. 잘 어울립니다. 소영 씨가 웃으니 더 예뻐요. 윤 노인의 말에 진심으로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그날 밤 평소처럼 또 다른 일을 위해 휴게소 뒤편 모텔로 향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웠다. 윤 노인이 준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이고 있을 때 익숙한 트럭 기사가 다가왔다. 왜 그래? 오늘도 같이 가자.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으로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트럭 기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갑자기 웬 고상한 척이야? 돈 더 줄게. 그는 지갑을 꺼내 몇 장의 지폐를 내밀었다. 그 돈을 바라보았다. 미래의 수술비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럼 가요. 결국 또다시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모텔방에서 나올 때 평소보다 더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다음 날 윤 노인을 마주하기가 어려웠다. 마치 윤 노인이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소영 씨, 안색이 안 좋네요.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윤 노인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눈을 피했다. 네, 어제 좀 늦게 잤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윤 노인의 따뜻한 말에 더욱 부끄러워졌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윤 노인이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저기, 윤 할아버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안 돼요. 갑작스러운 말에 윤 노인은 잠시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에요. 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 말을 멈췄다. 자신의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병원 복도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미래를 달래고 나온 참이었다. 딸은 창백한 얼굴로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수술은 안 해도 돼요. 딸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이미 미래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안 돼, 미래야.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다고 했잖아. 엄마가 돈 다 모았어. 하지만 엄마, 그 돈 어떻게 모은 거예요? 미래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딸의 시선을 피했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야. 정말요? 엄마가 바카스 파는 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입술을 깨물었다. 딸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아직 수술비가 200만 원 정도 부족했다. 그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다. 그때 머릿속에 윤 노인이 떠올랐다. 윤 노인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작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 같았다. 혹시 윤 노인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안 돼, 그건 안 돼. 스스로를 책망했다. 윤 노인은 자신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를 이용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미래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다.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다음 날 평소와 같이 휴게소에서 윤 노인을 만났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윤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어제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너무 높대요. 약을 더 먹어야 한다고. 윤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 순간 죄책감이 몰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 노인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니.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늙으면 다 그렇죠 뭐. 소영 씨는 어떠세요? 요즘 더 피곤해 보입니다. 윤 노인의 따뜻한 걱정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빌릴 생각을 했을까? 저도 괜찮아요. 그냥 딸 때문에 걱정이 좀 있어서요. 따님이 무슨 일 있나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사실 제 딸이 심장병이 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윤 노인의 눈에 걱정이 깃들었다. 많이 드나요? 네, 2천만 원 정도요. 이미 대부분 모았는데 아직 200만 원이 부족해요. 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서. 아니에요. 소영 씨가 힘들었을 텐데. 혼자 참고 있었군요. 윤 노인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죄책감이 더 커졌다. 이 순수한 노인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다. 모텔방을 나서던 중 복도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윤 노인이었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할아버지? 윤 노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 노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소영 씨, 몸이 안 좋아서 왔어요? 여기가 병원인가요? 윤 노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잠시 당황했지만 윤 노인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다. 아, 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윤 노인은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저도 약을 타러 왔어요. 이 근처 약국이 늦게까지 열어서. 그 순간 윤 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급히 다가가 윤 노인을 붙잡았다. 윤 노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윤 노인이 말을 채 마치지 못하고 쓰러졌다. 당황해 주변에 도움을 청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윤 노인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도착해 큰 위험은 넘겼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족분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잠시 망설였다. 저는 가족은 아니고요. 지인이에요. 가족은 아들이 서울에 있어요. 윤 노인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윤 노인의 지갑에서 연락처를 찾아 아들에게 연락했다. 예, 윤상호님의 아들 되시나요? 지금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또요? 이번엔 뭐가 문제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심근경색이에요. 상태가 꽤 심각해요. 알겠습니다. 내일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 노인의 아들이 내일 온다니 오늘 밤은 누가 병간호를 해야 할까? 간호사님, 제가 오늘 밤 같이 있을게요. 결심했다. 미래에게는 친구 집에서 자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처음으로 윤 노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퇴근 후 윤 노인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민수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민수도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한다는 것을 느꼈는지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병실 밖에서 민수가 다가왔다. 소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지가 훨씬 좋아지신 것 같네요. 별 말씀을요. 제가 도울 수 있어 다행입니다. 민수는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누가 접근해서 돈을 노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 의심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다. 나는 잠시나마 윤 노인에게 돈을 빌리려고 생각했었으니까. 이해합니다. 아들로서 당연한 걱정이죠.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민수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병실에 들어가자 윤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산소 마스크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었다. 가져온 과일을 깎아 윤 노인에게 건넸다. 윤 노인은 행복한 표정으로 과일을 먹었다. 소영 씨, 내일 퇴원한대요. 민수가 서울로 데려간대요. 윤 노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내 마음도 묘하게 아려왔다. 그래요? 서울에서 회복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드님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소영 씨한테 너무 폐를 끼쳤네요. 매일 병간호 하시느라.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할 일이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무거웠다. 윤 노인이 서울로 떠나면 이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나를 짓눌렀다. 할아버지, 제가 사실 할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용기를 내 입을 열었다. 더 이상 거짓말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윤 노인은 궁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소영 씨? 사실 제가. 그 순간 민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버지, 서울로 갈 준비 다 됐어요. 내일 오전에 퇴원하면 바로 출발합니다. 말을 할 타이밍을 놓쳤다. 민수가 나간 후 윤 노인은 다시 물었다. 아까 하실 말씀이. 그냥 빨리 낫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병실에서, 그것도 민수가 들락날락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기는 너무 어려웠다. 빛 한 줄기 없는 터널처럼 답답함이 밀려왔다. 퇴원 당일 나는 일부러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민수가 오기 전 윤 노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윤 노인은 이미 퇴원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소영 씨, 일찍 오셨네요. 네, 할아버지 떠나시기 전에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정직하지 못했어요. 윤노인은 궁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 바카스만 판 게 아니에요. 저는 몸을 팔았어요. 휴게소에서 만나는 남자들에게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딸아이 수술비 때문에. 처음엔 그냥 대화만 했는데 점점 제가 너무 비참해요. 할아버지께도 돈을 빌릴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 윤 노인의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단지 깊은 슬픔만이 그의 눈에 어려 있었다. 그래서 모텔에서 만난 건 네, 그때 일하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노인의 부정적 반응을 각오했지만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소영 씨. 단순한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전 할아버지를 속이려 한 나쁜 사람이에요. 차라리 저를 미워하세요. 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어떻게 소영 씨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딸을 위해 그런 일까지 하면서도 저에게는 한결같이 친절했잖아요. 윤 노인의 말에 더욱 눈물이 났다.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저는 할아버지가 첫날부터 달랐어요. 다른 남자들과 달라서 정말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소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상황이 소영 씨를 그런 선택으로 몰았을 뿐이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민수가 들어왔다.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민수야. 그냥 이별의 눈물이야. 윤 노인이 민수를 안심시켰다.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제가 이만 가볼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그렇게 병실을 나왔다.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윤 노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더 큰 슬픔이 밀려왔다. 한 달이 지났다. 윤 노인이 서울로 떠난 후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부수입을 위한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딸 미래의 수술비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없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수술은 나중에 해도. 미래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미래야. 내 건강이 먼저야.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꼭 방법을 찾을게. 딸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막막했다. 이대로 가다간 수술 시기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소영 씨, 저 윤상호입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한 달 만에 듣는 윤 노인의 목소리였다.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반가움에 목소리가 떨렸다.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사실 내일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소영 씨 만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윤 노인의 말에 기쁨이 밀려왔다. 네,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약속한 카페에서 윤 노인을 기다렸다. 한 달 사이 윤 노인은 훨씬 건강해 보였다. 지팡이 없이도 잘 걸었고 얼굴에 혈색도 돌았다. 소영 씨, 잘 지냈나요? 네, 할아버지도 많이 좋아 보이세요.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윤 노인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소영 씨, 이거 받아주세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이게 무슨 미래 양수술비에 보태세요. 많지는 않지만. 말문이 막혔다. 이것이 윤 노인이 서울에서 내려온 이유였구나. 심장이 뛰었다. 할아버지, 이건 못 받아요. 너무 많아요.
윤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 용돈 모은 거예요. 큰 금액도 아니고. 하지만 소영 씨, 내가 소영 씨 딸을 직접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눈물이 다시 났다. 이 사람의 순수한 마음씨에 또다시 감동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미래 양이 건강해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오랜만에 윤 노인과 저녁을 함께 했다. 서울에서의 생활, 민수와의 관계 개선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헤어질 때 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소영 씨, 이제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드립니다. 반년이 지났다. 미래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윤 노인의 도움으로 부족했던 200만 원을 채울 수 있었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로 해결했다. 휴게소에서의 바카스 판매 일은 계속했지만 그 부수입은 완전히 끊었다.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휴게소에 나타났다. 윤 노인이었다. 놀라서 달려갔다. 할아버지, 또 내려오셨어요? 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오래 있을 생각입니다. 사실 이사 왔어요. 이사요? 서울에서 다시 이쪽으로요? 네, 민수가 반대했지만 이곳이 더 편해요. 그리고 윤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소영 씨와 미래 양이 이곳에 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윤 노인은 우리를 생각해 다시 내려온 것이었다.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딸아이도 할아버지 만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항상 은인이라고. 윤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은인이라니요. 그냥 소영 씨 덕분에 외로운 노인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은 거죠. 그날 저녁 윤 노인을 우리 집에 초대했다. 미래는 윤 노인을 처음 만났지만 금방 친해졌다. 할아버지처럼 따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저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덕분에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미래의 밝은 모습을 보며 윤 노인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구나.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자라렴. 식사를 마치고 미래가 잠든 후 나는 윤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희 모녀는 어떻게 됐을지. 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소영 씨, 사실 내가 더 고마워요. 소영 씨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할까?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윤 노인은 종종 우리 집에 와서 미래의 숙제를 봐주고 나는 윤 노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해주기도 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며 지냈다. 어느 주말 미래가 학교 행사로 외박을 간 날 윤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영 씨, 혹시 노인의 제안이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냥 가족처럼요. 외로운 노인과 힘든 싱글맘이 서로 의지하면서 물론 소영 씨가 부담스러우면 괜찮아요. 잠시 생각했다. 사실 이미 우리는 가족 같았다. 미래도 윤 노인을 할아버지처럼 따랐고 나 또한 윤 노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의지했다. 좋아요, 할아버지. 저희도 할아버지가 곁에 계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바카스 여자가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딸을 키우는 어머니이자 한 노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다. 윤 노인 역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가족을 얻어 늙음의 외로움에서 벗어났다. 우리의 만남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돈으로 외로움을 달래던 두 사람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처음에는 서로를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가장 순수한 관계로 발전한 우리의 인연은
세상의 편견과 상처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삶은 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을 찾게 한다. 바카스 한 병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줄 그 누가 알았을까?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